지그재그 공낙하 게임을 더 능동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C# 스크립트는 볼라이프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도 볼라이프라 붙였고, 그러니까 기능이 몇 가지 여기 제시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코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볼라이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공을 계속 생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공을 생성을 해줄 때 계속 생성을 해줄 거니까 스타트 쪽에다가 공 생성하는 기능을 집어넣을 거고, 반복 실행하는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코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생성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ake ball 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ake ball. 자, make ball이 하는 역할은 공을 이제 만드는 기능인데, 함수 만들려고 하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 입력, 출력, 함수 정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력은 없고 출력도 없습니다. 자, 입출력은 없는 형태로 만들 거고요. 자, 여기도 엔터 쳐서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요 make ball을 계속 호출을 하면 공이 계속 생성이 될 건데, 어떤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기능을 이 유니티 엔진 쪽에서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invoke repeating 이라는 겁니다. 탭 누르면 함수가 이제 나타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invoke repeating 이라는 거는, invoke은 그 언급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건데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make ball을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함수 이름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기능 찾아갈 때 유용한 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클래스까지 쓰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의 함수 이름을 쓸 건지까지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 이름을 다시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invoke repeating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함수 사용하려면 소갈로를 꼭 쳐야 됩니다. 소갈로 쳐야 되고, invoke repeating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잘 모르는데 함수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뜹니다. 이 설명을 읽으면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 하더라도 수십만 개 함수의 기능과 입출력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하면서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함수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void라고 invoke repeating 함수가 앞에 void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에 출력은 없는 거고요. 입력은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고 문자일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time이고 세 번째가 repeat rate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voke repeating에 들어가는 거는 맨 첫 번째 호출할 함수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make ball이라는 함수 호출이니까 make ball을 써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력 변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 호출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초 뒤에 하고 싶으면 1F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1F. 그러니까 F가 의미하는 바는 변수의 정밀도 중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정밀도입니다. 그걸 float이라고 하는데, float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F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함수를 한번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간격으로 호출을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간격으로. 예를 들어 나는 4초에 한 번씩 호출하겠다 하면 4F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호출을 해 봤는데,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 입력 인수를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보 상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지시 안 하면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voke repeating은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건데, 호출할 함수 이름을 먼저 적고, 두 번째 인수는 자, 이 함수를 그러면 몇 초 뒤에 호출할 건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를 적고, 한번 호출했으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격으로, 그래서 1초에 호출했으면 그 다음은 1 더하기 4, 그 다음 1 더하기 4 더하기 4 요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전에 여기 나눗셈 기호 2개 했는데, 나눗셈 기호 2개 하면 코멘트가 됩니다. 코멘트는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컴퓨터가 코딩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코멘트 부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럼 make b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 이 make ball에서 함수를 호출 이제 됐으니까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오브젝트를 만드는 함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instantiate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탭을 눌러봅니다. instantiate이라는 함수는 공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근데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우리가 ball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ball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이 만들어주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위치 표현할 때 어떤 거 썼습니까? 3차원 공간에서 위치 표시할 때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썼잖아요. 이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특정 위치에 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볼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컴포넌트입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인데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담겨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의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갖고 오는 기능은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컴포넌트 이름은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이 트랜스폼은 이 이름하고 똑같죠.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고 와요. 그리고 또 트랜스폼의 로테이션도 갖고 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여기서 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트랜스폼은 내가 정의한 변수가 아니잖아요. 정의한 변수가 아닌데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정의를 해 뒀다는 거죠. 그럼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몇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단축키인데 F12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얘는 정의 찾아가기입니다. 자, 트랜스폼은 내가 쓴 게 아닌데 얘를 찾아가고 싶어요. 뭐 여기 트랜스폼의 포지션,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이런 거는 왜 적었는가 하면 마우스를 instantiate이라는 함수 가까이 가면 정보를 보여줍니다. instantiate이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맨 첫 번째 넣고, 그다음 포지션 넣고 로테이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로테이션은 이 볼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정보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오브젝트 정보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커서를 갖다 둔 다음에 F12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다른 코드로 찾아가죠. 내가 짠 건 아닌데 이 복잡한 코드가 이미 구축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유니티 엔진이라는 이름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트랜스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트랜스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트랜스폼이 되어 있는데 이미 변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변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정의된 거를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서, 자, 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찾아가고 싶으면 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는 요 구두점도 중요합니다. 구두점. 그러니까 구두점에 우리 봤던 거는 괄호를 한번 봤죠. 괄호. 함수 정의할 때 소괄호 썼고, 그 다음에 중괄호도 이제 썼는데, 중괄호는 함수 정의라기보다는 함수의 입력 변수를 정의할 때 소괄호를 썼습니다. 입력 변수 정의. 그리고 이 중괄호는 함수 자체 정의라든가 클래스 정의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미콜론이랍니다. 위에 점이고 밑에 쉼표인 건 세미콜론인데,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은 연산의 끝을 명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연산의 끝이 여기다. 그 다음에 점이 있습니다. 점은 이제 소수점 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사용될 때는 클래스의 내부 접근하는 용도입니다. 내부 접근해서 클래스 내부 접근을 하면 클래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클래스 안에는 변수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라고 하는데요. 멤버 변수와 함수에 접근할 때는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합니다.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클래스인데요. 클래스인데 요 클래스 밑에 포지션과 로테이션이라는 변수에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점을 찍어야 됩니다. 요 포지션은 유니티 에디트에 있는 포지션, 로테이션은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찾아 들어가서 공을 생성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저장을 한 다음에 유니티에서 공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할 건데, 여기서도 플레이 해보면, 자, 공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공 하나만 나오고 1초, 그 다음에 5초, 9초 됐는데도 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크립트를 쓰긴 했는데 이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적용하는가 하면, 자, 이 스크립트는 공을 생성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볼에다가 해주면 안 되고요. 새로 하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보면 create empty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create empty는 뭔가 하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트랜스폼만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가진 오브젝트가 empty 오브젝트가 되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볼의 포지션을 나타내 주는 오브젝트입니다. 포지션만 쓸 거예요. 요 포지션은 어디 갈 건가 하면 요 볼 위치에 둘 겁니다. 2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그럼 얘는 0이고 20.5 마이너스 0.5 위치에 공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요 공은 내가 자동으로 생성을 할 거니까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 포지션이라는 게 생겼고 이 empty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위치만 혹은 로테이션만 알려주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붙여 넣으면 여기 뜨게 되죠. 뜨게 됩니다. 아니면 얘를 스크립트 붙여 넣을 때 add 컴포넌트에 붙여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볼 포지션이니까 여기 그냥 붙여 넣은 거고요. 자, 붙여 넣으면 인스펙터 밑에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 보이는데, 자, 여기에 볼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none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왜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볼 라이프의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볼이었습니다. 요 이름이 유니티 에디트에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게임 오브젝트인데 이름만 볼이고 뭔지 몰라요. none입니다. none인 이유는 초기화를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none입니다. 그럼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성할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뭘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볼을 생성하고 싶은 거죠. 그럼 SS에서 프리팹인 볼을 끌어다가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볼에다가 넣어주면 볼이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 한번 해볼까요? 그럼 1초가 지나면 공이 하나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4초가 지나면 공이 또 하나 생기고요. 4초에 한 번씩 공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 공이 점점점 떨어져서 밑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공이 처음 만들어지고 주기적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바꿔야 되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얘를 퍼블릭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데이터 타입을 정해야 되거든요. 실수이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하고 스타트 타임이라는 거 하나 만듭니다. 얘 초기화할 때는 이꼬를 써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두점 또 하나 나왔는데, 자, 이꼴은 말 그대로 등식인데, 등식 기호인데 값을 할당할 때, 아니면 더 고상한 말로는 초기화할 때 이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꼴 해가지고 1F, 그 다음에 플롯에서 여기 이름을 make니까 make rate이라 할까요? make rate은 4F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start time은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니까 요걸 활용해 가지고 값을 변수로 바꿉니다. 이걸 외부에서 쓰도록 하려면 public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1, 4라는 게 생겼잖아요.
더 빠르게 생성하고 싶으면 이제 코드가 아니고 스크립트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2초 간격으로 생기도록 하면 이제 공이 더 빠르게 생길 겁니다. 자, 1초 만에 공 하나 나왔고 2초 만에 또 나오고 계속 2초 간격으로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공을 우리가 다 오브젝트 생성해 가지고 만들어 주려고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공이 너무 많아지네요. 이 많아지는 공을 그대로 두면 게임할 때 메모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어느 정도 굴러간 공은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공을 사라지게 하려면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킬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킬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고요. 자, 킬볼은 그러니까 공을 죽일 때 쓰는 겁니다. 공을 죽일 때 쓰는 건데, 클래스에서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어떤 오브젝트를 죽일 때 쓰는 거는 destroy라는 표현을 씁니다. destroy. 게임 오브젝트를 destroy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게임 오브젝트도 내가 만든 변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변수가 궁금하면 F12 눌러서 추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변수인지 알았는데 클래스네요. 클래스. 자, 클래스가 되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게임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하는데, 파괴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자, 여기 가보면, 자, 마우스 올리면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요 게임 오브젝트를 지금 바로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시간 후에, 예를 들어 한 10초 후에 삭제하러 가면 게임 오브젝트 뒤에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 뒤에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앞에처럼 유니티 에디터에서 변형할 수 있도록, 자, 플롯으로 킬타임이라고 합시다. 킬타임을 10초로 해봅니다.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이 킬타임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C# 스크립트에서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킬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타트와 업데이트이 있는데, 스타트는 한 번만 호출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는 거는 업데이트 끝나고 나면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계속. 이 똑같은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는 현재 쓸 일은 없고, 스타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 파괴는 딱 한 번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스타트 쪽에 써주면 되는데, 스타트에서 디스트로이를 할 때 뭐를 디스트로이 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게임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킬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가진 오브젝트 자신입니다. 걔를 죽여야죠. 얼마 뒤에? 킬타임 뒤에 죽일 겁니다. 10초 뒤에 죽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S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요 킬볼은 공을 죽일 거니까 공 쪽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야 됩니다. 공 쪽에다가. 그럼 여기 킬볼이 있고, 요 킬볼에 퍼블릭 변수인 킬타임이 있잖아요. 킬타임 10초 뒤에 이제 죽인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볼은 프리팹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볼 포지션에서 요 볼을 이제 생성을 할 때 요 볼이 가진 스크립트까지도 저절로 딸려 붙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초 뒤에 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번 플레이 눌러서 실행을 해 봅니다. 자, 그럼 1초 뒤에 공이 나오고요. 자, 그 4초 뒤에 또 공이 나오고, 다시 4초 뒤에 공이 나오고, 자, 공이 굴러가다가 10초가 흐르면 다시 공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볼라이프에서 자, 여기 볼 포지션에서 공을 만들어주는 거를 4초가 아니고 2초로 바꿨네요.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 생각했는데 빨리빨리 나오는데 밑으로 이제 가다가 보면 디스토리 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을 그냥 내가 만든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서 굴러가는 것뿐만 아니고 스크립트를 사용해 가지고 유니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스크립트로 호출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스크립트 언어는 C샵이기 때문에 유니티를 정말 잘 쓰고 싶으면 C샵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 C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C샵 프로그래밍 언어고 C샵을 활용한 유니티의 프레임워크, C샵 프레임워크를 또 익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킬볼에서도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앞에 말했던 클래스인데 자, 클래스인데 하나 위에 또 하나를 이제 포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걸 객체제하는 사람들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아서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 상속하는 모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부모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에 킬볼이라는 게 자신 클래스가 됩니다. 자기 자신 클래스. 그래서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킬볼을 만든 겁니다. 상속받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얘하고 비슷한데 점 두 개가 찍히는 구두점이 있습니다. 요게 상속을 표시하는 구두점입니다. 우리 구두점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 구두점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두점 중에 요 콜론입니다. 이건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인데 요 콜론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구두점 국어 시간에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래밍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요. 국어 시간의 구두점에도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나온 구두점에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데 자꾸 코딩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오픈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고 좀 헷갈리면 메모지에 적었다가 계속 보면서 반복을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 기능을 이제 했는데 여기 F12 누르면 모노 비헤이비어가 어떤 특성인지가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니티 엔진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이. 그러니까 C샵뿐만 아니고 유니티 엔진 쪽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지금 현재로는 사용자 입력이 없습니다. 게임을 만들면 저절로 공이 생겨서 굴러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임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너무 없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제어해야지
재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걸 하려면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자, 볼라이프 코드로 가서 이제 바꾸어 주는데 자동 생성하는 게 인복 리피팅 이었잖아요. 얘를 코멘트 처리합니다.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자,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코드가 생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 인풋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인풋은 사용자 인풋입니다. 사용자 인풋. 자, 인풋 중에서 키보드 쪽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get key dow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key down.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키보드에 있는 누르는 부분은 키라고 부르죠. 그 키가 눌러졌으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자, get key down 이 있으면 걔를 어떤 키가 눌렀는지 비교해야 됩니다. 키 코드는 모든 키를 다 담고 있는데 기본은 escape을 보여주네요. 근데 요 키 코드 멤버를 찾아가서 스페이스라고 치면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요 말은 뭔가 하면, 자, 키가 다운됐을 때 어떤 키 코드가 눌러졌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 그게 스페이스인 경우에 메이크볼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해야 되니까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if라고 하는 키워드. 자, if는 영어로 만약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f라는 키워드는, 자, if라는 키워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어떤 판단인가 하면 이 if 구문은 true면 실행을 하고 false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 if 구문은 제어하는 구문인데 실행을 제어하는 겁니다. if 구문을 쓰면. 그래서 if 문을 썼다는 것은,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자, 키가 눌러졌는데 눌러진 키가 스페이스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스페이스인지 판단해서 스페이스가 맞으면 true를 리턴을 하고 스페이스가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눌러졌으면 얘가 참이 되니까 이 if 다음에 if 소갈로 다음에 나오는 연산을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make볼을 호출할 겁니다. 함수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 적고 입력 인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입력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갈로 2개만 합니다. 그러니까 if 구문은 반드시 소갈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if 구문은 실행이 되려면 if 구문하고 소갈로 안에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연산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갈로는 함수 입력 변수 정의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제어 구문을 정의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이 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다 실행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하고 점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어 구문이라고 하는데 제어 구문을 정의할 때 키워드 다음에 소갈로를 또 적어줍니다. 그럼 if 구문이 있고 요 소갈로 안에, 자, 연산을 집어넣습니다. 요 연산은 키보드가 눌러졌는데 키다운 했는데 스페이스인지 알려주는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드가 눌러주면 메이크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필요가 없죠. 이 시간 필요 없으니까 얘도 코멘트 처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만약 스페이스 누르면 공이 나옵니다. 스페이스 누를 때마다 공이 계속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 제어가 들어가니까 아까보다는 재미가 좀 더 좋아졌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또 10초 뒤에 디스트로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동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라이프 할 때 자동으로 공 생성 되는 것도 있고, 스페이스 눌러서 사용자 제어로 생성되는 거 있고, 두 개를 내가 원할 때마다 이제 바꿔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Create에 가서 C#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Ball Life with Input 이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Ball Life에 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동시에 쓰도록, 두 개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코멘트 처리하지 말고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Ball Life with Input을 쓰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든가,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스크립트가 이제 두 개가 생겼죠. 두 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게임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 폴더 이름이 자산인 겁니다. 자산이 많아진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볼 포지션 할 때 내가 이 볼 라이프 하는 게 아니고, 자, 얘는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Ball Life with Input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누를 때마다 기능이 나오도록 이제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얘를 할 때 게임 오브젝트를 등록을 안 했습니다. 등록 안 해서 이 볼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스페이스 누르면 공이 나오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재미없으면 볼 라이프를 다시 체크하고 밑에 스크립트는 해제를 합니다. 해제해서, 자, 저절로 공이 굴러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